이번 달 신용카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따지면은 맞잖아요. 사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쓴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음식에서는 이쪽 방향으로만 거의 일어나요. 거의 한 방향으로. 안녕하세요, 아크로 한의원 임주혁 원장입니다. 저희 한의원에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 새로 오시면 제가 항상 선물 드리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에요. 사람의 인지 편향에 대해서 다룬 책으로 무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 교수님의 책이에요. 행동경제학의 바이블이죠. 살면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은 책인데, 저희 한의원 진료 방향성 중에 하나가 이런 행동경제학 쪽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의 오류를 되게 잘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되게 진짜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인데, 왜 먹는 게 없는데 안 빠지냐, 옛날이랑 똑같은데 살이 왜 찌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주제가 바로 이건데, 이 말씀 하실 때 사실은 그분들이 일부러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실제로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따져보면 사람이 자신이 먹는 양을 실제보다 적게 인식을 한대요. 실험 결과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는 의지나 어떤 정직성 이런 게 아니라 뇌 인지 편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거랑 실제로 먹은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얘기할 거예요. 사람은 실제로 먹는 양을 얼마나 잘못 보고를 하는가, 그리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어떻게 다이어트 실패로 연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나름 다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작년 초에 이 질문에 대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2025년 1월에 네이처 푸드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연구팀이 뭘 했냐면 국제 원자력 기구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왔어요. 4세부터 96세까지 전 세계에서 수집된 6,497건의 에너지 소비량 측정 데이터인데요. 측정 방법이 이중 표지수법이라는 건데, 물을 마신 다음에 체내에서 실제로 소비되는 에너지를 추적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골드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비싸다고 들었는데, 근데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몸이 실제로 쓴 에너지를 객관적으로 잡아내는 거죠. 연구팀은 이 데이터를 토대로 예측 방정식을 만들어서 영국과 미국의 대규모 시기조사 수만 명 규모의 데이터에 적용했어요. 결과가 어땠냐면은 전체 잘못 보고한 오보고율 27.4%, 미국 남성은 32.8%, 여성은 28.4% 과소 보고했다는 거예요. 영국 남성은 무려 38%가 과소 보고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이냐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430에서 840kcal, 뭐 많으면 1000, 적어도 한 400, 최소한 밥 한 공기 분량을 실제보다 적게 보고를 한 거예요. 점심에 먹은 밥 한 공기 그냥 빠진 거죠. 실제로 BMI가 높을수록 더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살이 찔수록 남자가 여자보다, 아동보다 성인에서 이 간극이 더 심했다고 하고, 근데 이 연구에서 특히 중요한 발견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날에 걸쳐서 조사를 했어도 줄지가 않았대요. 알려줘도.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어쩌다가 내가 한번 놓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일관되게 반복되는 어떤 구조적인 오류라는 거고요. 인지 편향이죠. 그래서 이게 이 연구만의 결과도 아니고 2019년에 버로우즈 등의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도 식사 기록의 과소보고 범위가 11에서 41% 정도로 많이 나왔죠. 거의 한 반을 놓쳤다는 건데, 많이 과장하자면. 2014년 프리드먼 등의 5개 대규모 연구 통합 분석에서도 식품 섭취 빈도 설문 기준 28%, 3분의 1 정도죠. 많으면 4분의 1, 3분의 1. 24시간 회생법 기준으로는 15% 정도의 과소보고가 확인이 됐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이게 의도적으로 거짓말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 이제 사실 드셨다 이러면은 그럼 내가 거짓말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편향이에요. 편견, 바이어스, 인지적 메커니즘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라는 거란 말이 있어요. 네이처 푸드 연구에서 아주 흥미로운 패턴 나왔는데, 과소 보고하는 사람일수록 단백질 비율은 높게, 단백질을 먹으면 이제 살 빠진다고 생각하니까 그 지방 비율은 낮게 보고하는 체계적인 왜곡이 나타났대요. 이게 뭐냐면,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는 이미지를 무의식적으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치킨을 먹었는데 머릿속에는 닭가슴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또 다른 거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고기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먹는데 사실 지방이 낀 경우도 많으니까.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음식일수록 보고에서 좀 빠지기는 쉽죠. 이건 이제 살짝 좀 거짓말 느낌도 있긴 한데, 보고에서 누락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식과 음료의 선택적인 누락인데, 식사 사이에 먹는 간식, 음료, 소스, 양념 이런 것들은
먹는 거란 생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루 한 끼 먹는데 왜 찌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3끼 먹어 빠진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안 먹게 되니까. 기록에서 빠지는 것들 중에서 생각보다 바닐라 라떼 이런 거, 과일 주스, 과자 몇 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300, 500은 그냥 올라가거든요. 밥 한두 공기는 더 먹게 된다고 보셔도 돼요. 세 번째로는 양 추정의 어려움인데, 솔직히 외식할 때 내가 밥 한 공기 몇 그램인지, 고기 한 점이 몇 칼로리인지, 이거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전문가도 이거 정확히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확신 없이 추정을 하자면 대부분 사실은 실제보다 적게 잡아요. 한 숟가락만 먹었다. 근데 그 한 숟가락이 막 이럴 수 있는 거고, 세 숟가락일 수 있는 거, 남들 이렇게 퍼서 먹는 걸 수도 있고, 나 밥 반 공기인데 한 공기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커니즘의 공통점은 또 재밌는 게, 본인이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건 일단은 아니라는 거고, 뇌가 자동으로 편집한 결과를 보고했다는 식으로 편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정직하게 보고를 했다고 진심으로 느끼지만 사실 제대로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실제랑 간격이 꽤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많이 쓰는 비유인데, 이번 달 신용카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따지면은 맞잖아요. 사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쓴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음식에서는 이쪽 방향으로만 거의 일어나요. 거의 한 방향으로. 많은 분들이 나는 몸이 뭐가 잘못됐다, 나는 살이 좀 잘 찌는 체질이고 대사가 느려서 안 빠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현상들은 1992년에 정밀하게 확인이 된 적이 있어요. NEJM, 정말 좋은 NEJM에 발표된 고전적 연구인데, 다이어트를 해도 절대 안 빠진다고 호소하는 10명을 직접 측정을 그때 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를 측정을 해봤는데 기초대사량은 예측값의 5% 이내로 정상이죠. 아무튼 간에 열 발생 같은 경우도 사실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사 이상의 차이가 없었다는 건데, 어떤 게 문제였냐면 섭취량을 평균 47% 과소복을 했대요. 그리고 활동량은 51% 과대복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2000kcal 먹으면은 한 1200, 1100 요것밖에 안 먹었다고 보고를 하고, 운동은 반도 안 했으면서 많이 했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본인한테 이제 유리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번 달 신용카드 값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말도 안 돼. 따져보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은 적게 먹는데 안 빠진다는 분들의 문제는 대사라기보다는 내 인식이라는 거죠. 내가 먹는 양에 대한 자기 인식과 실제 먹는 양 차이가 있다,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셀프 모니터링 능력이거든요. 저희 진료할 때 엄청 강조하는 게 이거를 길러드리기 위해 노력을 해요. 자기 관찰 능력인데, 근데 이거는 또 좋은 소식은 훈련으로 향상될 수가 있어요. 해결책은 적게 먹기보다는 일단은 정확하게 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는 사진 기록. 이거 진료하면서 제가 한번 사진 찍어 보셔라, 한번 찍어 보시라 하는데, 그 뒤에 이제 금방 아시더라고요. 저도 해봤거든요. 찍다 보면은 맞네 이렇게 느끼는 포인트들이 생겨요. 그래서 먹기 전에 사진 찍는 것만으로도 과소보고가 줄어들고 왜곡이 줄어들게 되겠죠. 핸드폰으로 찍어두기만 해도 되니까. 근데 어플 같은 경우는 요즘엔 또 잘 모르겠다, 그 생각보다 자세히 안 나오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 찍어 저희 보내주시고, 음료랑 간식도 별도로 파악을 꼭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과소보고에서 제일 많이 누락되는 게 뭐 음료, 간식, 소스, 과일, 시럽 이런 건데, 견과류도 그래요. 그냥 저도 가끔 물어봐요. 견과류랑 과일 혹시 드시냐? 그럼 그것도 칼로리 짚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식사만 기록하면은 그게 이제 없어지죠. 특히나 어떤 분은 에너지바 먹었는데 살이 왜 찌냐고. 근데 에너지바가 이름이 에너지잖아요. 단백질바, 쉐이크, 우유, 과일, 살 안 찐다고 착각하는 분들 많은데 안 그래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래서 한번 전문가와의 정기적인 점검인데, 자기 기록의 한계가 뭐냐면은 기록하는 사람이 판단을 스스로 하는 건데, 이게 잘 되면 좋은데 남이 보다 보면은 뭔가 더 도움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몇 년 전인데, 드시는 거 전부 사진 찍고 표로 다 만들어가지고 진료하시면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처음에 조금 안 빠지다 그거 하니까 진짜 잘 뺐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씩은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강력한 거 아시죠? 셀프 모니터링의 끝판왕. 제 진료 직접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강조하려고 일부러 막 퀴즈 내듯이 하고 마지막에 순서도 바꾸고 막 자꾸 여쭤보는데, 기억하시나요? 체중 측정을 통해서 가늠하는 거죠.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은 저희가 잘 도와드릴게요.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5년 네이처푸드에 발표된 6,497명 규모 연구에서 성인 남성의 최대 38%, 여성의 최대 30%가 자신이 먹는 양을 적게 보고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반복 조사에도 줄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인지 편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과소보고자일수록 지방은 또 적게, 단백질은 많게, 왜곡하기도 쉽고 간식과 음료가 누락되기도 쉬워요. 내가 이제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세 번째로는 다이어트를 해도 안 빠진다는 거의 대사는, 안 빠진다는 분들의 대사는 정상이었고, 대사라기보다는 셀프 모니터링의 정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로 사진 기록, 간식 별도 기록, 전문가 점검 등등을 통해서 자기 인식의 간격을 좁힐 수가 있어요. 분명히 적게 먹는데 안 빠진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한 뒤에 생각이 다른 식으로, 그래서 적게 먹는데 안 빠지는데 나 분명 적게 먹는 게 맞는데 원인이 뭘까? 내가 몸이 잘못됐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자꾸 튀다 보면은 본질에서
멀어지고 계속 좀 노력이 낭비돼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됐나, 기초대사량이 떨어졌나, 나이살인가 이러지 마시고, 저희가 기초대사량도 유튜브 보내드렸죠. 나이살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특별히 다른 것들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혼란스러워지면 살만 더 안 빠지고 힘드니까 저희가 방향성 잘 잡아드릴 테니까 너무 혼란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저희 진료 철학 같은 건데, 한의원 홈페이지 보면은 맨날 나오는 게 다이어트로 혼란해하지 않도록 도와드리자라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희도 유튜브 업로드 할 때도 제가 맨날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저희의 진료 철학이고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 그런 방향성과 딱 부합하는 주제였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크로한의원 임주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